돈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드나요? 비싸니까요. 만들고 그러려면. 예쁜 건 비싸다. 아, 펜트하우스요? 비싸잖아요. 아유, 목이 많아서 안 돼. 돈 쓸 때 많아지실 거예요. 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 정말 모시기 힘든 주호민 작가님, 저희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손님 모셨고요. 제가 오실 때 우리 신과 함께 책에 사인을 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너무 좋죠. 진기한 변호사인데 교수님과 너무 닮았어요, 진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주인공이잖아, 그래도. 그렇죠. 네. 초대 손님으로 오셨을 때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그때 왜 침착맨 그때 나오셔가지고 예? 말씀하시다가 작업실을 구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그 작업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혹시 또 뭐 새롭게 작업실을 만든다면은 어떤 작업실을 원하시는지 이상적인 작업실. 네네. 정말 신과 함께 영화 3, 4편이 대박이 나서 아, 헐리우드 진출하고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라는 설정하에 네. 그런 설정으로 한번 작업실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네. 3, 4편이 너무 잘 되면 네. 작업을 안 할 텐데. 해야죠. 작업실을 알겠습니다. 예. 예? 신과 함께를 뛰어넘는 또 다른 작품을 만드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슬램덩크 같은 거 만들어야지. 자, 지금 저한테 보내주셨던 평면도가 이거예요. 네. 이게 이제 여기를 왜 이 동네를 하셨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미금역 근처인데요. 네. 일단은 신분당선이 뚫려가지고 강남 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편하고 저희 집은 조금 그 산 쪽 안쪽에 있어가지고 네. 뭔가 약간 전진 기지 느낌으로 좀 도심에 배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작품을 여기서 집중해서 그리시려고 일로 가신 거예요? 아, 사실은 그 인터넷 방송을 좀 더 더 하시려고? 여기서? 아니 방송을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방음 부스도 좀 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방이 하나 딸린 곳으로 얻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정도면 저는 정말 더 삐까뻔쩍한 네. 의리의리한 그런 데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침착맨 찍으러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는 엄청난 사옥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돈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돈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제가 돈은 없어도 쓰는 건 잘 알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건축가들이 잘 압니다. 그렇습니까? 훅 빠지실 겁니다. 그 셜록 홈즈 채널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건축을.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건축가들은 네. 큰 비애가 뭐냐면은 뭘 고르면 비싼 것만 골라. 이게 조금 더 좋은데 그럼 조금 더 비싸.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비싸다고 다 예쁜 건 아니지만 네. 예쁜 건 비싸다.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 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서 네. 그 돈 쓸 때 많아지실 거예요. 보면은 이거를 8.4m 가로에 네. 세로는 다 해서 얼마입니까? 약간 6m. 예, 6m입니다. 예. 제가 만약에 이 정도 규모의 오피스텔을 설계를 한다. 네. 그러면 일단 저는 저 주방 위치를 바꿀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부엌을 창가 쪽으로 두고 거기에 좀 큰 식탁을 하나 놓고 네. 거기서 작업도 하시고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는 약간 멀티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그걸 이제 햇빛 잘 드는 쪽에다 두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오히려 침실은 햇빛 잘 안 드는 쪽으로 약간 안쪽에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저 방송을 아마 이 침실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창이 있거든요. 네네네. 창문을 정면으로 보고 할 생각인데 옆으로 측광이 들어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정면 빛 받으면서 하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그 조명을 어떻게 세팅해 놓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네. 저는 보통 앉을 때 창문을 보면서 앉아요. 회의실에서 앉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유는 넓은 공간을 봤을 때 상상력이 좀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2.7m 천정구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네. 3m 천정구 높이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창의력을 검사하면은 3m가 더 높게 나와요. 2배.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2.7m부터 3m 구간이라는 거의 특징은 쓸모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항상 비어있는 공간인 거예요. 아무런 기능도 없고. 네. 그러니까 빈 공간을 봤을 때 사람이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막 스타트업 회사들 보면 네. 되게 막 재밌게 꾸며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보통 얘기할 때 항상 창의력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 실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효과 있어요. 창의력 증진의 두 번째 원리. 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야 돼. 저는 미금역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 되게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 도심 속에 있는 사람이 더 창의적이 돼요. 그러니까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맞아요. 이건 진짜 약간 편견일 수도 있는데 만화가들이 가끔 제주도로 네. 거처를 옮길 때가 있거든요. 예. 재밌는 거 그리는 걸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근데 그게 아니, 실제 연구가 그런 게 있어요. 도시의 인구 규모가 2배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특허 출원수가 2.15배가 늘어나요. 아, 사람들끼리 접점이 많을수록 그럴 때 더 창의적이 되는 거거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미금역이라 하면 또 셜록 현주님 피셜로 정말 간판이 가장 어지러운 동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최악. 간판적으로 보면 최악이죠.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간판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유럽은 엄청 정갈하잖아요. 네. 심지어 맥도날드도 빨간색 안 쓰고 그 도시 색깔에 막 맞추고 있는데 네. 홍콩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떤 아시아의 어떤 활기나 이런 걸 상징할 수도 있다. 그렇죠. 미금역 정말 활기차지 않습니까? 활기차죠. 네. 그 거의 아시아의 타임스퀘어죠. 그래서 이 얘기부터 시작구나. 창문을 보고 앉아야 되느냐, 네. 창문을 등지고 앉아야 되느냐. 네. 뭐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창문을 보고 앉는 게 더 낫다. 저런 건 있죠. 뉴스룸 같은 거 보면은 네. 미국의 NBC 뉴스 아침 방송 보면은 뒤에 록펠러 센터 뒤쪽 배경으로 이렇게 막 네. 시티뷰가 막 나오는데 앵커맨들이 앉아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의 거를 하시고 싶으면은 뭐 등지고 앉아도 좋은데 저는 저 배경 창틀이나 이게 그렇게 예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 등지면은 록펠러 센터 대신에 할머니들이 이거 하고 있는 게 뒤에 나오실 수도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책상을 선택을 할 때 아마 새로 짜야 될 것 같은데 이폭 있잖아요. 네네. 이폭. 네. 이폭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효율이 좋을까요? 이렇게 딱 맞게 정말 이 정도면 사실 컴퓨터 올라가기엔 충분하잖아요. 방이 공간적으로 여유만 된다면은 책상은 넓을수록 좋다. 책상 넓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빈 공간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창의적이 되고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책상도 너무 작아서 여기 아이템 너무 꽉 차게 되면은 이 생각의 여유가 안 생기거든요. 넓게 쓰고서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거는 책상을 벽에다 붙이는 것보다는 네. 이게 아일랜드처럼 띄워놓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이렇게 테이블을 쭉 삥 둘러가면서 앉을 수 있게 하는 게. 띄워놓는다고요? 일반적으로 벽에다 붙여놓는다는 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잖아요. 내 관점이 그쵸. 네. 이쪽에서 저쪽을 보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책상이라도 의자를 이쪽에다 놓고 저쪽에다 놓으면은 반대쪽 입장에서 내 뷰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결국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다양한 시각에서 똑같은 문제를 보느냐. 그거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한 번은 제가 트라이 해보시라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책상을 이 직사각형에 45도로 한번 놔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상도 못한. 우리가 만들어졌던 직사각형의 공간에 내가 또 그 90도에 맞춰서 이렇게 책상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레임 안에 또 같이 또 다른 프레임인 거예요. 이걸 좀 그림을 좀 그리면 다이어그램적으로 이제 여기 창문이 있고 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상을 놓는다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카메라가 일로 찍으면 얘가 배경 나오고 일로 찍으면 나오고 그게 더 나은 거고. 근데 이 상태도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은 요 바깥쪽 바운더리 안에 요 룰을 따라서 이렇게 축소된 형태잖아요. 이거가. 그러니까 얘도 제약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공간 안에 얘를 만약에 이렇게 놨다고 봐요. 이러면은 요 바깥쪽 이 룰하고 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충돌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지고 여기는 좁았다가 여기는 다시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놓으면 이 공간이 죽어버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네모난 공간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놨다. 최악인 거지. 이러면은 이 뒷공간은 항상 내 뒤통수에 있는 거잖아요. 보지도 못하는 공간 안에. 집착맨이 이렇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집착맨은 그래도 근데 그렇긴 하죠. 근데 대부분의 스트리머들이 근데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공간이 시청자가 볼 수 있게 해주니까 더 좋은 건데 내가 만약에 뭔가 공간을 보면서 생각하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보는 데가 좀 넓은 공간이 있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거는 복층이에요, 이게. 네네네네. 복층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보통 어떻게 쓰세요? 저는 복층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통 거기다가 매트리스 같은 거나 이부자리 놓고서 누울 수 있는 공간. 보통 그렇게만 쓰나요? 그렇게 많이 다 그렇게 쓰지 않으세요? 애들을 제외하고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좌식으로 뭔가 좌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눕든지.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인데 저라면은 여기다가 거울을 둘 것 같아요.
위랑 벽이요? 네.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요. 네. 이 공간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넓게 느껴져요. 아. 이게 2배가 되고 이게 2배가 돼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래서 거울을 잘 이용하면 좋아요. 거울을요? 네. 그래서 좁은 공간이 있어요. 하다못해 이게 떨어져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걱정이 된다. 네. 그러면은 좁게라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코너만이라도. 아, 그런 코너에. 모서리에다가 거울을 기역자로 쓰는 거가 네. 되게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불안하다. 그럼 평면상으로 여기다가 거울을 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으로 뭔가 또 다른 방이 하나 있는 것 같은. 이건 진짜 네. 간단하면서도 네. 되게 좁은 공간에 효과를 주는. 그리고 저라면은 이 벽 있잖아요. 네. 이게 비내력 벽이라면 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구조체 벽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얘가 구조체인 것 같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든지 틀 수가 있잖아요. 터도 돼요? 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거실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저평면도에서는 여기 문 하나 있고 여기에 뭐 부엌이 이렇게 좀 그려져 있고 튀어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장실이 하나 이렇게 이 풍경밖에 없는 거지. 교수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투시가 딱. 아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진짜 신기한데?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거울로 했다. 예? 그럼 여기가 유리로 되면서 뒤쪽의 방이 이렇게 넓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확 넓어지지. 그러네요, 진짜. 이거는 진짜 해볼 만한데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약간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네. 여기에 창을 내는 거는 어떤가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아요? 네. 소극적으로 네. 뭐 이 정도만 이렇게만 뚫어도 효과는 엄청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벽을 허물어도 된다는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호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이상적인 작업실. 저의 이상적인 작업실은 일단 지금 이 작업실처럼 네. 천장이 높고 이렇게 이게 무슨 꽃이라고 해요? 이거를 박공지붕이라고 합니다. 박공 지붕이요? 네. 저희 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네. 주택에 사시는 거예요? 예, 저희 주택이 이렇게 좁고 이렇게 로켓처럼 생겼거든요. 타운하우스? 예, 3층짜리 집인데 지금 3층을 제가 쓰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요거를 한번 맛보고 나니까 특히 저런 창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런 그쵸. 창에 이제 비가 떨어지는 모습, 그쵸. 눈이 쌓이면 하얗게 되거나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이런 박공 지붕을 하고 싶고, 경사 지붕이 네. 건축적으로 비효율적인 구조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엄청 효율적이죠. 효율적인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럼 경사 지붕을 다 하진 않는 거죠? 그 이유는 경사지붕을 하면 그 위에 딴 집을 못 올리니까. 예. 그러니까 경사지붕은 단독주택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지붕을 평면으로 한다는 거는 네. 두 가지 이유예요. 엄청 바보거나 엄청 바보가. 아니면 옥상 정원을 쓰기 위해서거나. 옥상 정원. 빌라 사보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집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옥상을 쓰라고, 옥상 정원으로 쓰라고.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경사지붕이 좋죠. 저도 이런 그 집 뒤에 창고가 하나 있고 이렇게 옥상이 정원 형태로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수영장을 설치해서 그 비닐로 된 수영장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을 이제 좀 놀게 해주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저 옆집에 건축 감리사분이 사시고 계신데 그 수영장을 많이 올리면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무겁나요? 뭐 근데 그 정도 애들용 풀 갖고는 무너지지 않을 텐데 네. 내가 볼 때 그분이 시끄러울까 봐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물이 사실은 엄청 무거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릴수록 네. 사실은 그 밑에 기둥이 다 두꺼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웬만해서 안 하고 그거를 아마 안 하게끔 계산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 타운하우스 같은 거 만들 때.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엄청나게 만약에 보통 풀 나름이죠. 뭐 애들 뭐 대여섯 명이 놀 정도의 조그마한 거면은 괜찮은데 진짜 엄청 큰 걸로 오면 무너질 수는 있죠. 또 이런 채광이 잘 되는 통창이 여기를 그냥 컨트롤 씹으시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빨리 그 오피스텔에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근데 워낙 또 비싸니까요. 만들고 그러려면. 근데 이런 공간이면서 울리지 않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게 예. 중요한 말씀이세요. 흡음재를 많이 쓰셔야 돼요. 흡음재요. 네. 고급 호텔에 갔을 때. 네. 그럼 되게 조용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 이유는 바닥이 다 카페트여서 그런 거거든요. 바닥이 맞아. 아까 슬롭 있고 유리창 많은 집들 여기 많네요. 와, 이거 멋있는데요? 아예 태양광을, 네. 근데 태양광을 넣으면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 그래요? 예쁜 예쁜 태양광도 태양광이라는 있어요. 패널이 있어요? 네. 예쁜 태양광 패널은 예.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오! 이게 솔라 패널이야. 그냥 일반적인 지붕 같아요. 이거 멋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돌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태양광 이거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드나요?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전기를 많이 쓰신다면은 한 몇 년이면 뽑으실 거예요. 아, 몇 년 뽑는다고요? 전기 엄청 써야겠네요. 막 헤어드라이어도 막 필요 없는데 막 계속 돌리고. 그게 전기 엄청 전열기구가 많이 먹는다 그래서. 아니 근데 앞으로는 전기값이 점점 비싸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투자하시는 건 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변 환경은 어떤 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저번에 침착맨님하고도 네. 얘기를 했는데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원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번화가인데 조용하고 그게 왜 공존 못해? 할 수 있습니까? 펜트하우스에 가면 되지. 아 펜트하우스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벌면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있어요. 번화가지만 조용한데 저렴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화낼 일인가요? 화낼만 한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야.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 천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도심을 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집은 좀 조용한 산속에 있긴 하지만 일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서 하고 싶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뉴욕 부자들의 삶이야. 뉴욕 부자요? 맨하탄 부자들은 예. 주중에는 그 다운타운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네. 그리고 주말이 되면 햄튼이라고 해서 힙합조에서 캄튼밖에 몰랐는데 햄튼 완전 다르네요. 이런 데야, 이런 데. 이거는 미국 영화에서 완전 부자들이 사는. 막 이런 막 자기 프라이빗 비치 있고 막. 저는 이제 가질 수 없는데 이렇게 멋진 걸 보잖아요. 네. 정말 억지로 혹평을. 아유 목이 많아서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막 합니다. 심포도처럼.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저런 걸 짓는다면 어디에? 좋은 질문이시네요. 요즘에 많이 양양이나 뭐 이런 데가 많이 뜨잖아요. 저 동쪽이요? 네, 고성. 요즘에 네. 고성 뜨거든요. 고성이 떠요? 거기 통일전망대 있는 그 동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양양이 사람들이 서핑을 해서 네. 너무 많이 사람들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비싸서 못 가고 그거보다 조금 북쪽으로 가면은 옛날에 진짜 거기는 뭐 간첩 나오고 그런 데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가 간첩이 나와서 싼가요? 그러니까 이런 데 되게 아까 거기랑 비슷하잖아. 햄튼이라 그러네요 진짜. 이런 데라. 완전 거의 비슷한데요? 이 위는 그 군사 지역이라서 더 좋은데요? 그 프라이빗하고 안 나와. 그러니까 지성에서도 볼 수가 안 찍혀. 없는. 네. 너무 프라이빗한데. 네. 그럼 우리 이제 시골은 아까 그걸로 합시다. 네. 고성 비치 네. 그걸로 하고. 저는 많이 간다면은 아예 그 막 경복궁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저는 강북 정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 강북 지역을 좋아하시는 그 탄탄한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강남이 아무리 발전해도 뭔가 그 강북의 어떤 그 근본 느낌이 뭔가 약간 구질구질하기도 하지만 그 근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데이트도 실제로 연애할 때 거의 인사동 그 종로 이쪽에서 했었거든요. 같이 그림 그리다가 만나가지고. 그럼 사모님도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림 그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산다면은 진짜 막 정말 이 사대문 안쪽에 옛날 조선시대 인싸들 살았던 그런 데 한번 살아보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예. 여기 좋은 데 많죠. 비싸서 그렇지. 여기가 실제로 그리고 궁을 잡았다는 거는 터가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좋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터가 좋은 것과 네. 현대시대 때 터가 좋은 건 좀 다르거든. 요즘 터는 뭐가 기준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거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네. 조선시대 때 우리는 걸어 다니던 시절이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반경이 하루에 생활할 수 있는 게 직경 한 10km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배산 임수다. 네. 그럼 북악산 배산에 임수는 청계천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요만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좋은 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자동차를 지금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럼 스케일이 한 10배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배산이 남산이 되고 임수는 한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게 도시를 보는 이 스케일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건축을 할 때 예전에 그런 풍수 같은 그런 거를 건축주가 많이 고려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많죠. 많아요? 요즘도요? 네, 요즘도 특히 약간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설계했던 집 중에 양평에 플로팅 하우스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집을 제가 설계를 할 때 정말
또 도서님이 오셔가지고 네. 온갖 걸 다 간섭을 하신 거예요.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 야, 여기는 수도를 만들면 안 되고 여기는 바위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나무를 하나 심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입구는 이쪽으로 놔야 되고 뭐 이런 그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착공 시기도 결정해 주셔. 지금 집을 지으면은 남편이 죽는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관상도 봐. 할 때 얘가 집을 지어도 괜찮은 앤지 관상은 내가 그 도사님 인터뷰 통과한 사람이야. 와. 그래서 경복궁이 좋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요런 데 어때요? 가회동 이런데? 여기가 네. 좋아요. 이게 경사지로 돼 있는데 네. 가끔가다 이런 집들 있잖아요. 하나로 집을 잘 사면은 네. 이 옆에가 집이 다 나보다 밑이야. 그러니까 딱 거실에 앉았을 때 네. 저쪽으로 그 한옥 지붕들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거 진짜 이쁘겠는데요? 그런 뷰에다 중정까지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는데요? 대감님인 거지. 쭈대감. 되게 쭈꾸미집 이름 같지 않아요? 쭈대감? 실제 있을걸요 아마? 찾아볼까 우리? 주대감? 아니야. 주꾸미까지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진짜로. 있어요? 주대감 쭈꾸미. 없나요? 여기 있다. 쭈꾸미 냉몸해주는 쭈대감 방문. 있어. 주대감이야, 주대감. 어디야 여기? 건대네요. 건대에 있는. 쭈꾸미 먹고 싶다. 하여튼 뭐 네. 이런 거 나오시면은 기가 막힌데요? 네. 아침에 이 길을 따라서 출근한다? 완전 쭈대감인데요? 제가 여기 인사미술공간에서 일하다가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아세요? 여기가 창덕궁 바로 옆이에요. 옆이잖아요. 네, 여기 진짜 좋아요. 여기 진짜 좋은 데인데. 네, 맞아요. 그때 그걸 사셨어야지. 아니, 돈이 25살인데 어떻게 사요? 그때 내가 볼 때는 살 수 있을 정도로 쌌을걸 여기? 그래요? 엄청 쌌거든요. 여기에 작업실 15분 이내에 집까지 얻으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는데요? 지금 작품 열심히 하셔야죠. 이럴 때가 아닌 거지. 이럴 때라면은 아니 교수님 이럴 때라뇨. 다음 거 대박 나야지. 예. 다음 만화 작품 인도 사람들이 다 보는 거기 인구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만에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는데 네. 중국에 나가질 못했어요. 그게 한한령하고 딱 겹치기도 했고 안타깝다. 또 이제 중국은 사후 세계, 미신 이거 금지. 이게 컨텐츠로 하는 거를 좀 규제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유령도 나오면 안 된다며 드라마에. 그리고 범죄자가 나오면 잡혀야 돼요. 권선징악이 꼭 돼야 돼. 뭐 그런 규제가 강해서 거기에서 잘 됐으면 제가 여기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인도만 뚫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인도가 인구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인도를 뚫으려면은 그 이제 저승사자들이 다 이제 춤을 막 영화를 인도용으로 하나 더 엔딩을 다르게. 난 그렇게 너무 이번에 아카데미 음악상도 탔던데요. RRR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왔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끝에 가서 춤추고 끝나는 걸로. 저승에서 막 춤추고 막. 유명한 건물 중에 조민 작가님께 어울릴 만한 건물. 집으로서는 저는 그래서 자연에 있는 게 좋으시다면은 네. 그래도 제일 자연 속에 있는 집 중에서 제일 유명한 폭포 아니 옆에 세상에. 아니 이런 집이 하나 있어요. 처음 보세요? 예. 아니 집이 되게 얼굴같이 느껴지고 입에서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약간. 근데 이거 괜찮을까요? 백색 소음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엔 창문이 좋으니까. 네. 저도 여기 가봤는데 이거는 한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이 정도고. 저 입주할 사람처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은 맞아요. 여기가 시끄러워서 이 집주인이 못 살았대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아서. 근데 옛날엔 창틀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약간 이런 컨텍스트의 집도 있다. 좋은데요. 아니면은 뭐 이런 작업실은 막 이런 빌딩도 멋있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건물이에요. 멋있는데요? 근데 이게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보다 나는 펜트하우스에 있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 펜트하우스요? 네. 맨하탄에 요즘에 한 3천억짜리 이런 거 있어. 3천억짜리요? 이런 작업실. 요즘에 이런 게 지어지거든요. 이렇게 높은 거. 저렇게 지어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아. 아니 너무 좁은데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위에? 그러니까 올라가서 보면은 거의 맨하탄 굉장히 활기찬 수준으로 내려다 보이는 이 정도로 보여 센트럴파크가. 근데 이게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면 이름 이제 파크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치. 펜슬타워. 이런 데 작업하면 진짜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소감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셜록 현준 채널은 제가 예전부터 구독 중인 채널이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정말 성공한 구독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왓슨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셜록을 만나다니. 입에 발린 소리다 진짜. 아니 진짜예요. 저 되게 감사합니다. 네. 가끔씩 저희 셜록 현준 언급해 주셔서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또 덕분에 저희 사이트에서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세요. 만화가로도 성공해, 블록버스터 영화로도 성공해, 유튜버로도 성공해.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없지 않나요, 그런 사람? 없기는 없습니다. 그봐. 예. 하여튼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즐거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건축이랑 저랑은 좀 접점이 없고 그냥 듣는 건 너무 재밌지만 네. 그래서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또 너무 옆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대박 나셔서 지금 준비하시는 작품 제목은 아직 제목은 아직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그거는? 그거 4월 2일이 그래요? 세계 자폐인의 날이에요. 네.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도 시장을 꼭 공략할 수 있고 아카데미상을 탈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